안녕하세요. 대기업의 멘토 안호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볼 종목은 한국 가구입니다. 소제목에 보면 이제 한국 가구가 코코아 관련주 이렇게 제가 작성을 해놨는데, 최근에 그 코코아 선물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뉴스도 나오고, 이 한국 가구가 이 코코아 관련주로 엮였었는데, 이 부분 한번 보면서 실적과 앞으로의 주가의 변동성은 어떤 게 있을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3월 25일 날 나온 기사고, 한국 가구 코코아 연초 113% 급등이라고 하면서 초콜릿 원재료 수입 회사 수입 자회사 부각 이렇게 나온 기사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냐라고 한번 보자면, 네, 기사가 작성되고 나서도 뭐 어떻게 보면 변동성이 계속 있는 구간이고, 영상을 지금 전달해 드리는 4월 22일 기준에 장중 5%까지 올라갔던, 어떻게 보면 이력이 있다고 해야 될까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그 전에 보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거래량도 거의 없고, 사실 뭐 캔들 크기만 봐도 하루의 거래량이 혹은 가격 변동이 크지 않는 종목인데, 이 코코아 이슈 때문에 이렇게 많이 움직였냐라고 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이 해당 회사가, 이 한국 가구가 어떤 회사인지, 그리고 왜 코코아랑 연관이 됐는지 한번 보자면, 네, 지금 한국 가구의 히스토리를 잠깐 보겠습니다. 보시면 2010년 이 재원 인터내셔널 지분을 100% 인수를 하면서 계열사로 추가를 했는데, 이 재원 인터내셔널이 코코아 수입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코코아를 직접 수입하는 건 아니고 이 사업 내용으로 볼 건데, 네, 보시면 한국 가구 지배회사가 있고, 그리고 재원 인터내셔널이라고 주요 종속 회사가 있습니다. 이 한국 가구 뭐 어떻게 보면 상품 판매를 하는 거 보면 이 소파류, 식당류, 소품류, 거실류, 어떻게 보면 가구 회사, 제목에서 나와 있듯이 가구를 파는 회사입니다. 다만 가구 회사인데 가구를 만들진 않고 다 수입, 어떻게 보면 가구를 유통해서 판매하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여기 재원 인터내셔널은 여기 보면 코코아 초콜릿류가 이 전체 매출의 34%를 차지하고 있죠. 나머지 뭐 유제품, 냉동 빵류, 뭐 과일 이렇게 보이실 수 있는데, 여기 뭐 공시 내용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 재원 인터내셔널은 코코아의 국제 가격 등 국제 시장 가격 변동에 따라 또는 환율 변동에 따라 변화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이 한국 가구 원래 본업을 유지하던 한국 가구는 가구 팔아서 1년에 180억 정도 매출을 냅니다. 이 순이익이 아니고 매출이에요. 근데 이 재원 인터내셔널 주요 종속회사 1년에 이 해당 제품을 팔아서 850억을 벌고 있습니다. 그럼 두 개 합해서 이제 1000억 정도 되는 건데, 거의 80% 이상이, 85%가 이 종속회사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이제 본업의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 전체 매출로 보자면 이게 과연 가구 회사인지 초콜릿 관련된 이런 회사인지 잘 모르겠는 상황이지만, 뭐 일단 한국 가구로 일단 상장이 되어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 초콜릿 이슈가 있을 때 이 한국 가구 회사가 그만큼 변동성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적을 그러면 조금 간단하게 보자면, 네, 23년도 전체 매출 1000억 정도 했고요. 영업이익은 124억 했습니다. 그리고 뭐 전년이랑 비교하면 매출액은 거의 유지가 되는 상황인데, 지금 영업이익 단에서 줄었죠. 이게 뭐냐면 사실 22년도부터 금리 인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내 소비의 심리, 어떻게 보면 소비 심리가 굉장히 위축이 됐었는데, 이때, 그리고 이 한국 가구가 이 본업에서 어떻게 보면 가구를 팔아서 나오는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큰 폭으로 감소를 해서 이 부분이 이렇게 지금 23년도 실적에 발현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좀 추가적으로 봐야 될 거는 여기 보면 부채 비율. 부채 비율이 26%입니다. 굉장히 건강한 거를 볼 수 있겠죠. 재무적으로는. 그리고 추가적으로 유보율이 12,000%입니다. 이거는 지금 회사가 뭐 추가적으로 어떠한 뭐 사업 확장이라던가 이 재원 인터내셔널 어떻게 보면 인수한 것처럼 이 사내 유보금이 많다는 거는 이 신사업에 대한 확장 혹은 경기의 불황이라던가 이런 게 있을 때 이 어떻게 보면 회사가 지탱할 수 있는 뭐 근원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회사에 돈이 많다는 거는. 그리고 부채 비율도 워낙 적고.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발현된 실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전체 매출이 1000억 정도 나오지만 거의 850억을 이 코코아 관련된 이 재원 인터내셔널 식품 회사가 하고 있고, 가구 회사는 지금 조금, 가구 사업은 조금 안 좋고 안 좋은 상태다. 그리고 기업의 부채는 거의 없다시피 하고 있고, 이 그동안 쌓아놓은 현금으로 인해서 유보율이 굉장히 높다. 재무적으로는 튼튼한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코코아 그 기사 잠깐 보고 이 코코아의 가격에 대해서 한번 봐야 되는데, 네, 제가 지금 어떻게 보면 미국 선물거래소에서 코코아 가격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영상을 전달해드린 4월 22일 기준에 톤당 11만 달러 정도, 11만 461달러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어떻게 보면 그 기울기를 보면 굉장히 가파른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거의 뭐 연초 대비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거의 뭐 두 배 이상, 죄송합니다. 뭐 100%, 110 몇 퍼센트가 아니라 사실 연초에 그 4,000달러에서 거래가 되던 게 지금 11,000달러니까 거의 3배 가까이, 뭐 300% 가까이 오른 거를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코코아 가격 상승했던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코코아 주산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 코트디아부아르나 가나 등에서 엘니뇨 등 이상기후, 그리고 악천후, 그리고 전염병으로 수확이 급감했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뭐 지금은 제가 1년만 가지고 왔지만 뭐 3년, 5년 차트로 보면 2,000달러 밑에서 거래되는 구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코코아 선물이. 그래서 이 수십 년 동안 낮은 가격이 지속돼서 이 투자 여력이 없는 현지 농장들이 이제 막 이 이상 기후나 이런 걸로 뭐 병충해, 그리고 뭐 기후에 강한 품종으로 개량하지 못한 것도 이제 현재 가격 상승이 원인이 되고 있고, 또 세계 두 번째로 큰 생산지인 가나가 지금 현재 자금난에 빠졌다는 소식에 코코아 값이 어떻게 보면 상승세가 지속이 되고 있고, 추가적으로 뭐 이렇게 강한 상승이 나왔던 부분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이유라고 보는데, 일부 이제 헤지 펀드들이 투기 목적으로 코코아 선물 시장에 뛰어든 것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상승분이 굉장히 가파라지고 있다라고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차트 보고 마무리를 할 건데요. 네, 지금 보여드린 건 이게 장기 차트입니다. 어떻게 보면 뭐 22년도부터 갖고 왔으니까 22년, 23년, 그리고 지금 이게 24년, 거의 뭐 25개월 정도, 2년 이상 정도의 차트를 가지고 왔는데, 사실 뭐 21년, 22년 이때는 이 코로나 직후에 어떻게 보면 기저효과로서 가구 수요도 굉장히 많이 있었고, 집에만 있다 보니까 가구도 바꾸고 이러면서 이 시장에서 기대감이 굉장히 많았지만, 사실 그 후에 추가적인 성장 동력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폭의 하락으로 지금 주가가 현재 상황에서 온 거를 볼 수 있는데, 사실 이 한국 가구 같은 경우에는 뭐 이 가구를 뭐 직접 생산한다거나 그런 거 없이 그냥 정말 가구를 유통하는, 뭐 흔히 말해서 이태리에서 고급 가구를 사와서 한국에 파는 그런 한정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성장 동력이 없어서 이렇게 주가가 하락을 해버리면 모멘텀 없이 그냥 쭉 횡보하는 그런 주가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 뭐 24년도에는 어떻게 보면 금리 문제도 있었고 소비 심리가 굉장히 위축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떻게 보면 형성된 주가가 뭐 더 하락해서, 뭐 어떻게 보면 박스로 보면 이 정도까지 하락해서 움직임이, 그리고 주가가 형성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오늘 가지고 온 이슈인 코코아 가격 관련해서는 이만큼 주가 변동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뭐 최근 1년에 이 주가 흐름을 봤을 때는 굉장히 강한 모멘텀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추가적으로는 어떻게 이 주가가 움직일 거냐라고 하면, 사실 본업, 가구 관련해 가지고 이 소비 심리라던가 이런 게 조금 뭐 되살아난다면, 올해 이제 금리 인하가 있거나 아니면 가구 이제 코로나 때 바꿨던 가구 수요가 조금 뭐 어떻게 보면 교체 주기가 된다고 했을 때, 이 사명 자체가 이제 한국 가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뭐 변동성이 있을 수 있지만,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이러한 어떻게 보면 소비 심리 측의 이슈보다는 이 카카오 관련해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더 많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더 신경 써서 뉴스를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다만, 그리고
해당 종목이 이제 뭐 PBR, 뭐 저 PBR로도 조금 이슈를 받을 수 있는 게 현재 해당 종목이 PBR이 0.4배 미만인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 PBR 관련해서 PBR 한 배까지 어떻게 보면 기업에 이 주가의 변동성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어느 정도 이 저PBR 관련주 관련해서 조금 변동성이 있을 수 있을 거고요. 지금 사실 이렇게 뭐 주가가 하락을 하고 뭐 계속 횡보를 하지만 이 어떻게 보면 거래량이나 이런 부분이 거의 없다 보니까 이런 단기적인 모멘트 아니면 이 정부 정책이라던가 이게 과연 주가를 조금이나마 이 턴어라운드 시킬 수 있을지, 그리고 이 시장의 변동성을 조금 줄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되는 종목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한국 가구에 대해서는 오늘 이렇게 마무리를 지을 거고요. 앞으로 해당 종목에 대한 이슈라던가 분석은 지금처럼 영상으로 전달을 해드릴 테니 관심 가지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